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의 진성준 위원장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에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믿기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을 능멸하는 발언이고 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 긴급하게 을지로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 추경 증액을 위한 호소를 해야 되겠다 한데 뜻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에 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 옆으로 우원식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김경만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양이원영 의원님, 농성장에서 달려오셨고, 제 왼편으로는 박홍근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정의 기본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지난 2월 4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 능멸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무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문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인 만큼 재정 건전성이나 물가 변동에 예민한 것이야 탓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회가 합의하여 추경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 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잘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입니까?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에 물가 인상의 압박이 크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영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돈이 제 아무리 많이 풀려 있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돌지 못해 골목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에 이릅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 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축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것은 독선과 오만입니다.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예결위 여야 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 호소합니다. 첫째, 업소당 300만 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고작 한두 달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금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언제일지 모를 코로나 종식 때까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 기준을 대폭 상향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과감하게 축소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 대책이 없는 올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해 주십시오. 넷째, 일자리를 잃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을지로위원회의 호소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민생 현장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많이 부족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진정어린 충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생을 능멸하고 국회를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안 증액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지출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지 마시고 선 국채 발행, 후 지출 조정에 흔쾌히 동의해 주십시오. 국정의 기본은 위기관리가 아니라 위기 극복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서 국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쓰러져가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명심합시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하면서 우리 홍남기 부총리의 이번 추경과 관련한 발언은 정말 국회 무시, 민생 능멸, 그 발언의 끝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홍 부총리가 이 재정 운영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관료가 마치 나라의 주인인 양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간 쭉 일관해 왔습니다. 민주주의 운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경제부총리는 전가의 보도처럼 재정 건전성이라는 곡간지기 논리만 주장하고 심지어 여야가 합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저의 질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서슴없이 국회 무시 발언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쓰러지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재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의 외침과 자영업자의 수만 명의 폐업이 경제적 현상이고 장부상의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정치와 행정이라면 민생 현장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도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방역 장교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고 국민을 바라보시는 마음일 텐데 왜 부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국무위원으로 제대로 된 보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 이재명 후보께서도 홍남기 부총리의 민생 외면적 언행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권력의 지시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월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의 곳간 제일주의식 논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총 소집 등 국회 내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 행동에 더욱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을 돌면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주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우선 저희 당은 소상공인들이 2년간 가까이 최근에 오미크론 폭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코로나 피해를 2년 가까이 입고 있습니다. 그 피해와 그 현상의 실상은 우리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의 의미는 소상공인들 코로나 피해로 2년 가까이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이른바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들, 그 다음에 온갖 이런 코로나19가 가져왔던 피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취약 계층들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한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추경을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14조의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각오를 저희가 당 차원에서 공건하게 발표를 했었고 그런 목표하에 저희는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 이번에 발언은 이러한 국민들의 부응에 손실보상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증액해달라고 하는 민생의 부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넘어서 반민생적인 발언이라고까지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느냐 하는 이런 탄핵을 하자라는 이런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발언이다라는 것을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스스로 사과도 하고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부름에 직시를 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간에 10차례 가까운 추경을 하면서 정부의 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는 국회 민의에 대변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론을 정부의 동의하에 취재해왔던 것, 증액을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쨌거나 부족하더라도 수용을 해왔고 지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여야가 지금 50조, 100조를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정부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모아서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가 2년 동안 넘어오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700조, 800조까지 육박했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부채가 국가 부채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 세계 선진국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가 대신에 국민이 이 코로나로 생기는 피해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고 있는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모아서
그 책임과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재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원래 추구하기로 했던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은 불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정되어 있는 우리 총괄 선대본부장님의 브리핑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만 의원님 짧게 말씀 듣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응급실에 처해 있고 그네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간 다음에 약이 처방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추경 증액은 절박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 여와 야당의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이 47.1%입니다. 지금의 14조 추경을 단행하더라도 약 50% 부분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110%에서 120%입니다. 이웃 일본 국가는 256%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예산은 610조 정도 되죠. 이 중에 10%인 60조에 대한 세수 추경을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잘못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당국인 재정관리라는 기재부 입장에서 보다 더 면밀한 추계와 반성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추경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부의 수반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기재부 장관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께 그 뜻을 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해당 상임위에서 또는 예결위에서 추경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재정 증액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청 앞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다 달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공무원이라면 고쳐서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이상입니다.